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에 빠졌다,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맹공에 나섰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건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일단 체포동의안 그 부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표를 던졌는지 여쭤보면 안 되는 거죠. 비밀 네, 투표니까. 그건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 좀 평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약간 가결이 우세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다만 네.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 보면 이게 과연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 범죄 소명이 좀 부족했다고 보신 겁니까? 예, 저는 뭐 확실한 증거 없이 검찰이 소설을 써서 영장을 만든 게 아니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어제인데. 그러면 어제 한동훈 장관은 그 표결 직전에 이제 그 보고에서 민주당 의원 20명이라고 숫자까지 특정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는 뭐 그게 별 근거 없는 그냥 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뭐 그게 과연 20명이 어떤지. 그러면 속칭 던진 발언이다 그냥?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명이라고 딱 특정한 것도 아닐 거다?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음. 뭐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그 설명한 거 보면은 뭐 일단 저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네. 구속영장 내용들을 범죄 사실의 요지, 증거의 요지들, 그다음 구속의 필요성 일일이 설명하는 게 저는 그 법률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판사가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영장을 보기 전에 국민들 앞에 구속영장을 그대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일반 피의자들 경우 영장 청구하고 영장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영장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걸 넘어서 증거의 내용까지도 일일이 설명하는 게 그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죠. 이건 알 권리 문제보다도 예. 개인의 그 형사사업상 최고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사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이건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죠, 사실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이런 관행이 만들어져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의 의원, 돈봉투와 연루된 20명의 의원이라고 숫자를 말하면서 이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네. 이거 공정하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발언을 어떻게 좀 평가해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게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해 갖고 영장 청구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대장동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뇌물을 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몇 프로 받았다. 423억인가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서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됐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별건으로 갖고 이제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배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423 약정설이 있었죠. 예. 전혀 뭐 얼로 사라졌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로 빠졌습니까? 아예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요. 그렇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그 민주당이 당연히 당론 가결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지금 그 비판하던데요. 저는 당론이라는 것도 네. 국회법 어디에도 당론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각자 당헌이나 당규의 그 당론 그 있는 것 같은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지 이런 그 인사 사안들 그 인사 사안에 관련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관련해 갖고 당론을 민주당에서 결정한 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도 당론을 정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당론에 준하는 네. 그런 정도의 의견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표시했지 당론을 결정한 바는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요. 무기명 비밀 투표 관련해서 당론으로 투표한 적이 없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 같은데. 지금 그 인사 사안에 관련 인사 사안에 이런 대해서. 뭐 체포동의안 관련해 갖고 예. 당론을 결정한 바는 없었고요. 저는 뭐 의원들이 뭐 헌법과 법률과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서 저는 뭐 표결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의석 분포에 따라서 추정을 해보면 민주당 안에서 한 10여 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그 해석이 되는데 예. 그러면 그분들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본인의 그 양심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요. 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그럼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일부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뭐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아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물적 증거 완벽한 진술이 다 있다. 녹음돼 있다. 적나라한 물증들이 있다 예, 그랬죠. 녹음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진술이 다 확보돼 있다. 그러면 뭐 굳이 구속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증거에 의해 갖고서 수사해 갖고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피고인들이 혐의자들이 자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뭐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영장을 굳이 왜 청구했는지, 이게 만약 이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수사해 갖고 뭐 증거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기소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정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원님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 전당대회 때 조직적 돈봉투 살포는 없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어떤 그 후보자들이 예. 그렇게 위험성이 높은 돈봉투 살포를 갖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 모아갖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있었다면 그건 구태 중에 구태, 구악 중에 구악 구악 중에 아닙니까? 구악이죠, 사실. 예. 그럼 오히려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당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전과 관련해 갖고 당에서 예. 정확하게 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갖고서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지만 이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만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어떤 의원들을 선정할 것인지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물론 확정도 쉽지 그렇죠. 않고. 특정이 안 됐으니까. 네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조사할 수도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이미 사전에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예. 또 아시는 것처럼 송영길 당대표도 귀국하자마자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강제력이 없는 당의 조사기구에서 조사한다는 게 처음부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본인들의 변명만 들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제19 감사하게 했다라는 비판이 더 크겠죠. 빨리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후에 네네. 이재명 대표나 당의 어떤 아주 구체적인 소명을 하는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저는 아직 사실 내용 모르고 있고요. 듣지 그래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 만난 게 지금 그 상당히 논란이 되고 네네. 있는데 일단 좀 그 큰 틀에서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의 어떤 태도나 발언은 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사라고 하는 게 양 그 수교 국가 사이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또 상호 이익을 잘 서로 증진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네. 접근해야 되는데 좀 부적절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사안을 대하는 지금 여당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나쁘게 되는 원인은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문제에 관련해 갖고 대통령의 발언이 좀 더 과거에 나가지 않았던가. 특히 대만 문제에 관련해 갖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 여파로 중국과의 어떤 수출 문제라든가 무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공식적인 학술 회의조차도 또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를 책임져야 될 여당이 이걸 계기로 해갖고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형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영상을 보면 네. 무슨 어떤 그 양국 정상이 만나서 배석자들이 옆에 쭉 나란히 앉아 있는 어떤 이런 장면,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도 연출이 되고 이런 거 이런 형식이 연출이 될 거라고는 사전에 전혀 그 예상을 못했던 거.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은 제가 뭐 알지를 못하기 만약에 때문에 그랬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보좌 기능이 뭔가 구멍이 있다는 얘기 되는 그렇습니다. 좀 더 이게 어쨌든 한중 관계 어쨌든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은 정부의 기본 외교에 뭐 여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만남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니까요. 점도 있고요. 아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네네. 준비된 원고를 15분간 읽고 네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걸 듣고 있고 네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양새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네.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배팅 이런 발언만. 배팅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국가 간 해서는 대사로서는 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고요. 또 싱 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사후에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뭐 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소회 이런 거 밝힌 건 없습니까?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중 관계를 염두에 뒀을 때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냉각돼 있고 네. 험악해져 가고 있는 한중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이제 심각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중국 측의 또 입장을 좀 듣고 또 양국 간에 공조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럼 거꾸로 김기현 대표가 그 일본 대사 만난 건 어떻게 평가해요? 저는 뭐 여당의 당 대표가 네. 외국 대사를 만나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걸 갖고 우리가 또 뭐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보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뭐 썩 좋은 평가를 한 것 같지 않아 갖고.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난 걸 뭐 친중이다, 뭐 4대주의다 비판하니까 거기에 또 비유해 갖고 뭐 친일 또 뭐 승일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야 제일 야당과 제일 정부 여당이 그런 식으로 서로 공방하는 건 바로 보기에 좋지 않죠. 사실. 그럼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지금 한중 관계가 갈수록 뭔가 좀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상황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죠. 네네. 어제 의총에서 혁신위원장 공개될 거라는 예측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뭐 이게? 예측이었죠, 사실. 예측이었을 뿐이고 특히 언론의 일방적인 예측이었습니다. 막판 진통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넘겨짚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언론이 넘겨짚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혁신위원장이 이게 빛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그런 자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네. 고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뭐 가죽의 껍데기를 벗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당내 많은 기득권 구조를 깨트려야 됩니다. 예.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학자 3명 이름까지 이제 그러니까 언론 지상에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 이 세 분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논의 과정에 있지 않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 친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뭐 친한 사이지만은 네. 당연히 공식적인 논의 구조 안에 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진행 상황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의원님 개인 견해로 그 두고 네네. 이 그 언론이 지금 그 보도하고 있는 이 3명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다 뭐 강점들이 있는 분이시고요. 기본적으로 또 개혁적인 분들이시고 예. 이러저런 뭐 다른 약간의 다른 그 과거의 예. 행적과 관련해서 예. 다른 의견을 내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우호적인 분들이고 또 혁신과 개혁의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네. 자제에 그냥 네. 당내 비명 의원을 그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그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매우 그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예. 친명 비명 관계없이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예.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당내 인사를 갖다 어쨌든 혁신위원장 앉힌다고 하면 그게 다시 또 당내 불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현 지도부의 리더십, 그다음에 현 지도부의 지도 노선에 대한 재검토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도부하고 거리를 두고 좀 더 어떤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 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비명의원 될수 있죠. 그렇죠. 근데 친명 비명으로 갈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재명 당대표도 네. 어쨌든 혁신위에 그 어떤 거의 전권을 주고 결정 나는 그 사안들에서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혁신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그렇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민주당의 현재 문제점들을 친명 비명의 관점이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지적되는 부분들 또 당내 공천 구조가 저는 현재 지난번에 과거 했던 것과 똑같은 시스템대로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진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그런 부분들 뭐 제한을 두지 말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럼 공천 그 지금까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네네. 자화자찬 해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시스템 지금 물론 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네. 기존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되는 게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역시 신진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점 주거나 이런 건 지금도 있잖아요.
있지만은 그게 본인이 받는 점수의 뭐 10% 20% 받아갖고서 현역 의원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지금 권리당원들을 계속 모집해왔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진들은 전혀 권리당원들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명단도 모른다. 네, 명단도 모르죠.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죠, 사실요. 또 현역 의원들은 지금 지역위원장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지역위원회 권리당원들을 관리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가점 갖고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로까지 해야 된다? 뭐 그 부분은 이제 논의돼봐야 되겠죠. 어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갖고 예. 이 부분들을 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도 어쨌든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사실.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돼서 보도를 탈 수도 있어요. 의원님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그러니까 부인하는 표현이 친명 좌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부인을 하시지만 언론은 아직도 쓰더라고요. 네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이번 공천에서 현역 상당히 물갈이할 것 같다. 네네. 그러면서 오히려 친명 유지의 공천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예. 당 안팎에서 그 얘기하는 게 어쨌든 선거에 들어가면 뭐 불가린다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뭐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뭐 한 명이든 두 명 범위가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를 맞는 데 있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 되고 그거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른바 친명 인사들이 비명 의원 지역구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는 참 많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엊그제 발언을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본인이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 친명 비명으로 가르는 그 기준 자체가 저는 뭐 굉장히 애매하고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 출마하는 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다만 출마하면서 지역에 가갖고 어떤 사람이 비명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격하면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사람은 보십니다. 비명이고 네. 그러니까 수박이니까 네.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매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제재 된다고 생각하고 제재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재 수준은 뭐 당에서 대표도 과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고 예. 또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는데 뭐 적절한 수준의 경고든지 해서 그런 건 자제가 돼야 되겠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경쟁이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뭐 상대를 수박으로 규정해서 뭔가 죄악시하고 몰아내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는 제재돼야 된다.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선거에 임하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분열해서 되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뭐 어떤 일을 뭐 할 수는 있겠죠.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다만 뭐 조국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에서 또 국무위원이었고 또 민주당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현명하게 하기를 기대하고요. 네. 지금 그 말씀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뭐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던데. 뭐 그것도 뭐 제가 어떻게 뭐 알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국 전 장관이 이미 관악구로 그러니까 이사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릅니까? 네네네. 그럼 민주당 만약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할 의사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출마 그 공천 신청하는 거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당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는 거고요. 또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물론 뭐 전략 공천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도 뭐 물론 사전 심사하고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이 아직 재판도 끝나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 점들 고려해 갖고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좀 많이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